네, 스타 인터뷰 오늘 함께하고 계신 시각 8시 7분 45초 지나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의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김민남의 호남 뉴스, 김민남 전 청와대 행정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김민남입니다. 네, 자 오늘도 주목해볼 호남 지역 뉴스 저희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오늘도 소개할 뉴스를 총 6개를 선정했는데요. 네. 첫 번째 뉴스는 광주시 교육청이 늘보맞게 준비해요. 늑장 대처하면서 행정력 부재가 아닌지 비난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또 우리가 작년 12월 4일자에 남도일보 기사를 인용하면서 다뤘는데요. 네. 결국 그때 지적됐던 내용들이 그대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강주시 광역시가 지역 인구 대비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순유출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네. 다음은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이요. 부실하게 관리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8천억 원가량 숨어있던 자산을 찾았습니다. 네. 예, 또 4월 12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있는데요. 시도 때도 없는 선거 문자와 전화로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또 강주 지하철이 해마다 350억 원의 만성적자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고령층 지하철 무임승차를 둘러싼 세대별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북 지역 소식인데요.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살펴봐야 하는 내용인데요. 교육부가 새학기 시작과 함께 오는 3월부터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에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지역에서 관심이 높고요. 중요한 뉴스들만 골라서 다뤄봤습니다. 네. 자, 그중에 먼저 첫 번째 뉴스 전남일보인데 돌봄 수요 느는데 시교육청 늘봄학교 늑장 대응 이렇게 타이틀을 뽑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날보 김혜인 기자 기사인데요. 강주시 교육청이 늘봄학교 준비에 늑장 대처하면서요. 행정력 부재가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늘봄학교 시행 시기가 올 하반기로 앞당겨졌는데요. 뒤늦게 준비에 나선 데다 지난해 시범 사업도 신청하지 않았는데요. 비판받은 사실 역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강주시 교육청에 따르면요. 올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되는 늘봄학교를 이번 달 2월부터 운영하는데요. 앞서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2025년에 시행하려 했는데요. 지난 24일 시행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오는 3월 전국 2,000개 학교에 우선 도입하고요. 2학기에 전체 학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늘봄학교를 잘 모르는 분들 많거든요. 예.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예, 늘봄학교는 오전 7시부터요. 오후 8시까지 정규 수업의 시간에 방과 후 교육하고요. 돌봄을 제공받는 제도인데요. 네.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은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되는 초등 돌봄교실이나 방과 후 프로그램은 맞벌이 여부를 검토하고요. 신청받는데 일부 아이들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늘봄학교는 올 하반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이라면 누구나 제한 없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건 뭐 좀 겹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계속 들어볼까요? 예.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강주시 교육청은 지난 16일 2024 늘봄학교 기간제 교원 채용 공개를 올렸는데요. 모집 정원 23명 중 2명만 추원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모집을 통해 추원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당장 지원자가 없어서 늘봄학교 시행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게 왜 지원자가 없는지 좀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것 같네요. 예. 네. 그래서 당초 돌봄에 대한 학부모들의 수요가 높아졌는데요. 시교육청이 늑장 대응을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고요. 또 최근 3년간 돌봄교실 이용을 원하는 학부모들이 늘면서요. 300에서 400명의 대기 번호까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교실의 치열한 경쟁률에도 강주시 교육청은 지난해 늘봄학교 시범 사업에 신청조차 안 해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자, 돌봄 교실과 늘봄 학교 뭔가 지금 이게 좀 겹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왜 지금 지원자가 없을까라는 걱정도 좀 됩니다. 저희가 이후에 좀 다시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렇지 않아도 작년 12월 초에 그 남도일보 기사로 이 늘봄학교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좀 정리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4일자에 남도일보 조세윤 기자 기사를 다뤘는데요. 그때 지적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현실로 다가왔는데요.
그때 현장 교사들은 전용 공간 확보하고요. 전문 인력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서 업무가 가중됐고요. 방과 프로그램과 돌봄 교실에 질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지역 아동센터 업무하고요.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방향 설정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또 전교조에서도 인력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었습니다. 인력에 대한 문제. 그렇습니다. 예. 관련해서 학부모들도 불만들이 좀 있을 텐데 학부모와 시교육청의 반응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살펴봤는데요. 지난해 광주시 교육청은 광주시의 교육문화위원회 의원들로부터요. 늘봄학기 시범 운영 사항을 신청하지 않은 점을 지적당했는데요. 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를 둔 한모 씨는요. 올해 돌봄교실에 신청했지만 탈락했습니다. 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학원을 급하게 알아보고 있는데요. 당장 일을 그만둘까도 고민했었습니다. 입학하자마자 아이를 센터나 학원으로 가게 해야 할지 착잡하다고 하소연까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교육청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늘봄학교가 초등학교 교사들 사이에서 업무 부담을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집하고 있는데요. 기간제라는 조건상 채용이 쉽지 않고요. 또 교육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하루빨리 늘봄학교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학부모들은 이게 필요하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시교육청 차원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하면 빨리 안정화시키고 안착시킬 수 있을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헤럴드 경제인데 광주광역시 타 지역 빠져나간 인구가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헤럴드 경제 황설치 기자의 기사인데요. 광주가 지역 인구 대비해서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순유출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3년 국내 인구 이동 통계 결과에 따르면요. 지역 인구 대비 순유출률은 강주가 마이너스 0.6% 9천 명으로 울산 마이너스 0.6% 6천 명과 함께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주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순이동 추이에서 보면요. 호남권 순유층은 1만 5천 명으로 전년보다 2천 명이 늘었습니다. 또 호남권은 수도권으로 1만 1,000명 이동했고요. 중부권으로는 5천 명이 각각 빠져나갔는데요. 네. 반대로 영남 권역에서는 또 300명이 순입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동자의 주된 전입 사유를 봤는데요. 주택이 34%였고요. 가족은 24%였는데요. 직업이 20.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또 연령별로도 파악해봤는데요. 20대 22.8%하고요. 30대는 20.1%로 이동률은 높았는데 반대로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낮았습니다. 네. 그래서 성별 이동률은 남자 12.4%가 여자 11.6%보다 0.8%포인트가 높았습니다. 20, 30대의 유출이 많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젊은 예. 층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는 MBC 뉴스입니다. 전남 공유재산 관리 부실 8천억 원 자산 찾았다? 예. 그동안은 관리를 좀 못하고 있었던 예, 얘기네요. 상당히 흥미롭고 좋은 뉴스인데요. 네. 예, MBC 김윤 기자의 보도인데요.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부실하게 관리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전라남도 감사실의 특정감사 결과인데요. 8천억 원가량 숨어있던 자산이 우와. 확인됐는데요. 전남의 한 골프장인데요. 필드 가운데 축구장 절반 크기인 11,000여 제곱미터 부지가 국공유지에 섞여 있었는데요. 사용료를 내거나 매입하지 않고 5년 넘도록 무단으로 전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감사관실에서 특정감사를 통해 확인되었는데요. 9,500만 원 변상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게 모르는 것들이잖아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모르고 넘어갔던 것들. 이런 사례가 많을 것 같은데 예, 상당히 전남 많았습니다. 지자체들 상황도 알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한 부지는 165건 8만여 제곱미터인데요. 또 국공유지뿐만 아니라 지자체 소유 땅들로 시스템에 등록지 않는 등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70만 개 가운데요. 이처럼 자산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는 11만여 개인데요. 회계 결산에 누락된 자산만 8천억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실거래가를 감안하면 5배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5배 이상이요? 예, 예. 와. 예, 그렇습니다. 또 특허청에 22개 시군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지식재산권 2,713건 가운데요. 36%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이고 이것만 관리 제대로 해도 지금 예, 큰 그렇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1조 원이 같은데. 어마어마한데요. 예, 그 부실하게 관리됐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 전라남도의 공인자산은 총 모두 54조 원인데요. 전라남도는 전담조직 부재와 전문수업 부족 등을 허술한 관리 원인으로 보는데요. 앞으로 대책 마련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아, 전담 조직, 예, 그리고 전문성 그렇습니다. 부족 두 가지를 뭐 알고 있으니까 이제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되겠네요. 예. 아, 네 번째 뉴스는 광남일본대 시도 때도 없는 선거 문자 전화 피로감. 예. 이거는 뭐 지금 저도 겪고 있습니다만. 예. 야 이게 일편으로는 그냥 한편으로는 이해는 가요. 예. 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오니까. 저는 전국에서 오는 바람에 아, 힘들어 죽겠습니다. 전국에서. 전국에 인맥이 있다 보니까. 네. 예,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광남일본 윤영선 기자의 기사인데요. 4월 10일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있는데요. 선거 문자 폭탄에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마 예정자들의 문자 메시지하고요. ARS 전화 또는 여론조사 때문인데요. 이를 강주시 선거안위원회에 따르면요. 선거 홍보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데요. 하루에 직원 1명당 보통 3, 4건에서 많을 때는 7에서 8건 이상의 민원 전화를 접수하고 있는데요. 네. 예, 선관위에서는 선거가 본격화되는 설 명절 기간에요. 관련 민원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도 어느 정도 규제를 하고 있을 텐데 그 규제를 하더라도 규제 안에서 다들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처럼 선거 때마다 민원이 되풀이되는 이유는 법적 규제를 교묘히 피해가기 때문인데요. 네. 공직선거법 56조에 따르면요. 수신자 20명을 초과하는 단체 메시지는 선거마다 유권자 1명당 8번까지 보낼 수 있는데요. 8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네. 20명 이하를 수신 대상으로 하는 메시지는 발송 횟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소규모로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개인 동의 없는 연락처 또 제공 수집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불법인데요.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상에는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에 선거법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면서요. 국회에서도 법안을 발의하는 움직임도 있었는데 논의조차 없이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본인들과 관련된 거에서 논의조차 안 하는 건가요? 예, 이거 사전에 좀 막을 방법이 없었나라는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일단 정보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예. 유권자들도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좀 너무 이렇게 남발 또 너무 많이 보내는 거 말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제대로 된 시기에 딱딱 받을 수 없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선관위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요.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에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하고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관련법에 처벌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잦은 홍보 문자하고 전화에 불편을 느낀다면 수신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요. 이후에도 반복되면 선관위나 선거법 콜센터 1390번으로 문의하고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관련된 문자를 보고 나서 다 숙지하셨으면 관련된 문자가 또 오면 그거는 이제 예. 수신 거부. 예, 수신거부 한 본인이 해라. 의사 표시를 하면 된다는 의사 표시를 해라. 이야기입니다. 예. 예. 자, 다섯 번째 뉴스. 전남메일인데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세대 간 갈등 재점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지하철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면 다 지금 예, 안고 있는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전남메일 김술람 기자의 기사인데요. 강주가 해마다 350억 원의 만성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고령층 지하철 무임승차를 둘러싼 세대별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29일 강주 교통공사 등에 따르면요. 지난해 강주 도시철도 1호선 총 수송 인원은 1,709만여 명인데요. 이 중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인원은 전체 수송 인원 가운데요. 31.9%를 차지했는데요. 노인 무임승차 인원이 4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수송으로 입은 손실금은 76억 원에 달했고요. 5년간 연평균 손실금은 67억 원을 웃돌았는데요. 강주시가 지원한 운영지원금은 2019년 506억 원에서 2023년 687억 원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고민을 또
또 논의를 좀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노인의 무임승차가 지하철 적자의 원인인 건지 아니면 단선으로 돼 있는 광주 지하철을 운행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적자인 건지 그래서 순환선 형태인 2호선이 나왔을 때는 예. 어떻게 될 건지 예. 그건 우리가 좀 논의를 좀 해봐야 될 문제인 것 예, 같은데 일단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는 언제부터 실시된 거였습니까? 예, 살펴보니까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는 1980년에 70세 이상 고령자에게요. 대중교통 요금 50% 할인해 주는 내용이 담긴 경로 우대제 실시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도입됐는데요. 네. 이후 1984년에 노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요. 만 65세 이상 노년층에게 지하철 요금 전액을 면제해 주는 무임승차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네. 문제는 국기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는데요. 무임승차 인원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공정성, 형평성 논란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막대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무료 탑승 정책 존치 여부에 대한 세대 간 갈등도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하필이면 이제 선거에서 누군가가 또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씁쓸한데 일단 그걸 다 떠나서 젊은 층과 그 어르신층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반응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때 충량로 사과에서 지하철을 이용한 30세 김모 씨는 청년이 고령층을 부양해야 하는데요. 모든 65세 이상 노인이 지하철을 무료로 타면 세금 측면에서 부담된다고 하고요. 복지보다는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적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반면에 노년층에서는요.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기본 권리 중 하나인 이동권을 빼앗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네. 또 82세 한모 씨는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서 일주일 동안 5번 일을 하러 가는데요. 출퇴근만 해도 하루 2,700원이고요. 네. 한 달에면 5만 원 이상을 교통비를 지출해야 하는데 노인들에게는 이마저도 큰 부담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통계청에 따르면요. 무임승차 제도가 도입된 1980년에 강주 65세 이상 인구는 4만 394명으로 인구 전체의 8.4%였는데요. 지난해에는 15.4%까지 급증했습니다. 고령화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인구 구조 속에서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될지 토론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연합뉴스인데 학교폭력조사관의 우려 목소리, 전문성 법적 근거 부족. 학교폭력조사관이라고 학교 내에 있죠?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강주 전납뿐만 아니라 전북에 해당되고요. 전국적인 상황인데요.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때 연합뉴스 보도인데요. 교육부가 새학기 시작과 함께 오는 3월부터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에 투입될 조사관이 학생과 정서적 유대감이 없는 데다 전문성도 부족해서요.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29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에 따르면요. 교육부가 학교폭력 예방 대책의 하나로 올해부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도입합니다. 올해부터.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역할은 어떤 겁니까? 예, 전담 조사관은 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간의 폭력 행위를 조사하고요. 또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문제 등을 다루는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에도 참석하는데요. 지금까지 교사가 맡았던 업무를 내부의 조사관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또 전담 조사관은 퇴직한 교원이나 경찰 또 청소년 선도 및 상담활동 경험자 가운데서요. 네. 선발하는데요. 이번 2월 달에 일정 기간에 연수를 하고요. 3월부터 학교 현장에 투입됩니다. 전북에서는 100명이 활동할 예정인데요. 네.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요. 도교육청은 표면적으로는 학교폭력 처리에 공정성과 전문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내심 역효과를 내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전담 조사관제는 현행법과도 충돌할 여지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교육부는 상위법을 그대로 둔 채요. 시행령만을 고쳐서 전담 조사관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교육청도 전담 조사관제 도입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오늘 뉴스 정리하시면서 드는 생각 간단하게 저희가 좀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다른 메인 뉴스는 늘봄학교 문제하고요. 강주가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내용인데요. 모두 지방의 인구 소멸 문제와 관련이 깊은데요. 미리 예견된 문제들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건 아닌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향후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이고요. 또 강주 지하철의 고령층 무임승차 관련해서는
노인과 청년들의 세대 간 갈등을 확산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현명한 정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미남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 호남 지역 뉴스 다뤄봤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